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이혜린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남은 금요일 그리고 2월을 잘 날 수 있는 전략 5가지 종목 통해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7%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에서는 방위비를 줄이겠다라고 나섰지만 다행히도 덴마크에서는 방산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무기도 되는 대로 다 사들여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국내 방산주들 그래도 잘 버텨내는 흐름이었는데요. 한국항공우주만 보더라도 작년에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 전투기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금 사천 본사를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2차적으로 수출에 대한 논의 진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점점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이슈가 있는 만큼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전반적인 방산주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2차 전지 소재 엔캠입니다. 13% 넘는 상승세를 그려냈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도 이 상승세 더 유지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의 상승을 위한 모멘텀, 바로 유럽연합의 액션 플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담길 예정인데요. 이제 3월 5일에 발표될 유럽 액션 플랜트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이 여부가 앞으로 2차 전지의 추가 상승, 그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세 분의 인사이트 통해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2.32%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화학주 굉장히 수년간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제 러우 종전 협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전 이후에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유통할 수 있게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내수 부양책을 내놓으면 석유 화학에 대한 제품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이 롯데케미칼 개별적으로도 파키스탄에 있는 자회사를 정리하면서 이제는 재무 구속 개선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화학주 어떻게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바로 열어주시죠. 네,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5.73%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운영자금 용도로 하는 5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라는 공시가 있었죠. 그런데 코오롱 티슈진 작년 7월에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임상 3상 투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더해서 FDA 승인에 대한 자금으로 쓰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미국 의약품 관세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오롱 티슈진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조금 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첨생법도 시행이 되니까요. 제약바이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SK텔레콤입니다. 2.43%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제 2월 말이 되면서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4분기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배당금을 1,050원으로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 역시도 이거래일째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금융주와 함께 지주사의 투자 전략은 어떨지 배당에 대한 매력 함께 나눠보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탑5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있고요. 그 밑으로 2차 전지 엔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롯데케미칼,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SK텔레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산주 내에서 한국항공우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장에서 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선주에 비해서 방산주는 그래도 오늘장에서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OX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55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X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뭐 방산 좋게 보면 뭐 좋게 볼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해외에서 누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뭔가 계약 체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 시간이 원체 오래 걸리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뭐 뉴스가 나와서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그 타임을 좀 재보게 되면 뉴스가 나오는 시점과 실제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좀 차이가 좀 큽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오늘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당시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1시부터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때 좀 올라갔다 내려온 모습이었었고 다만 올라가서 재료가 물론 이제 누가 와서 뭐좀 비행기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서 명분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쎄 이쪽은 다른 방산에 비해서 흐름 자체가 좀 느릴 수 있고 다른 방산에 약간 조정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한국항공우주부터 먼저 밀릴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글쎄 뭐 중장기적 관점은 모를까 지금 당장에서 뭔가 들어가서 어떠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X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는 힘이 다소 약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X를 들어주셨고요.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는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들어봐도 될까요? 근데 항공우주는 지금 뭐 관련해서도 계속 2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만드는데 훈련기, 뭐 고등 훈련기를 만들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KF-21을 만들었어요. 정말 전투기다운 전투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관심이 많고 그만큼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KF-21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 헬기도 이제 만들면서 뭐 훈련하기 전에 이제 추락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누가 잘못됐는지 헬기가 갑자기 떨어졌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이 아니고 해외에서 가져온 부품이 문제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수리온이라든지 헬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고 또 우주항공 관련 위성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잘 보시면 이제 무인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무인 드론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2,400억에 매출해서 아마 수출 실적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전고 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가 가능한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관련주 엔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13% 상승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연일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심은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다시 힘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트리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매니저들의 뷰는 어떨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엔캠 두 분은 X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사실 엔캠을 보기보다도 특정 종목을 지목하는 것보다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저도 오늘 한 종목을 매수를 했었는데 다시는 2차 전지를 안 볼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불신을 가득 차고 있는 건데 오늘 2차 전지가 과도하게 올랐던 거는 어제 시장에서 2차 전지의 일부 업종들에 대한 호재 소식들과 프로그램과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에코프로 비행, 에코프로 머티리얼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같이 따라서 이제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속주로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자동차,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를 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그동안에 23년도 이후부터 과도한 낙폭이 컸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이지만 아직은 추세상으로는 올라오는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사도 되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는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도가 자금이 쏠리는 현상으로서 올라왔던 거지 아직까지 2차 전지의 특별한 개별 이슈를 제외하고는 아직 올라올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일 수 없이는 좀 추세적인 상승 2차 전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X를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는 O를 던져주셨는데 사실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하나 꼽아보자면 유럽 액션 플랜트의 전기차 보조금이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뭐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동아기업이 이제 미국에다가 전해 공장을 준공한다 그러면서 이제 동아기업이 상승을 했고 그와 관련된 엔캠이 상승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볼 수도 있고 저는 뭐 2차 전지가 이제 대시세가 날 거다라고 막 방송에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낙폭 과대 데드캣 바운스. 그래서 여기서 15만 원 밑에 이제 14만 원 정도까지만 한번 노려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2차 전지가 어떤 뭐 시세 분출, 뭐 전고체 관련 기대감도 있는데 전고체가 곧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주들이 지금 아직까지 어떤 주식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고체가 나오는 상황이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화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X로 표가 갈리기는 했지만 의견은 동일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봤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이죠. 롯데케미칼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2.32%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화학주도 일주일 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화학주 하방에 대한 압력은 조금 적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방어주 관점으로 담아봐도 좋을지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분 롯데케미칼 OX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롯데케미칼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이게 외국인들이 한 27% 있다가 이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제 뭐 24%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다행인 거는 이거를 기관들이 이제 메꾸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최근에 그거 보셨을 것 같아요. 적자가 났는데 왜 올라가지? 현대건설을 보셨으면 빅베스 이후에 굉장히 급등했던 주식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20조가 나오는 회사에서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은 적자를 이제 떨어내고 있고 이제 낙폭과대, 그러니까 18만 원 거의 20만 원 선에서 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이 3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총계 뭐 10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이제 뭐 PBR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펀더멘탈이 이제 영업이익은 아직 못하지만은 PBR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낙폭 과대라고 보면서 아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121이평선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뚫는다고 하면 10만 원 근처는 아니지만 8, 9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8, 9만 원까지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봤고요. 또 이가람 매니저도 O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최근에 화학주들이 반등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3월 달에 열리는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펼치게 되면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화학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러우 전쟁이 종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납사에 대해서 수출 제한이 완화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화학 업종에서의 이제 원가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의 정책 변화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생테크도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철강도 오늘 올라줬고요. 화학도 올라가는 거 봤을 때 일단은 3월달 양회 때까지는 약간 좀 양회 컨셉으로서 단기 매매를 좀 기관들이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연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굉장했던 게 지금 무려 2003년도 가격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좀 다 빠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양해를 핑계 삼아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2003년도 가격까지 빠졌으면 이제 다 내려온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약간 양회까지는 일단 좀 트레이딩 매매가 기관 쪽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에 중국 양회까지 그 이슈와 함께 주가가 올라가 주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코오롱 티슈진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5.7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첨생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김웅태 매니저가 이제는 좀 담아볼 시기다라고 이야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여전히 그 뷰를 유지해주고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코오롱 티슈진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10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첨생법에 대한 이슈로도 많이 올라오긴 했고요. 그 외적으로서 지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에서도 약간 좀 기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오롱 그룹에 대한 이제 지주사들이 이제 고관절염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로 인해서 5년 동안에 대한 총원 2천억 원에 대한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금력들도 들어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배구조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코오롱 부분에서는 이 지금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성공적일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까지 올려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흐름상에서 무너지는 자리는 아니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첨생법에 대한 흐름에서는 뭐 다른 세론 작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우려는 하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반대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부터 첨생법이 시행된다라면은 계속적으로서 후속주에 대한 수혜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코오롱 티슈진을 제외하고도 이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모습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도 다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여전히 좋다. 그리고 동그라미 3표를 받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이죠. SK텔레콤 가보도록 할게요. 2.4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세를 보인다면 SK텔레콤 배당주 쪽은 어떨까 하고 봤더니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게 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SK텔레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K그룹 안에서 로봇 관련해서도 뭔가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도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양자컴 관련 양자암호화도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지금 시기엔 또 배당 관련해서도 좀 관련주가 엮여져 있는데 그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 이자율보다 은행에다가 예금 샀을 때 은행 예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결국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게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양자와 AI, 로봇, 거기다 배당까지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배당에 대해서 방어적인 성격으로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배당으로 사다가 배당에 대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시기 때는 다시 한번 양자나 로봇 쪽에서 모멘텀이 붙으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AI, 로봇,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까지 있는 SK텔레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탑5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롯데케미칼,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SK텔레콤이 있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두 분께서 O 의견을 던져주셨지만 단기적으로만 움직일 것 말씀을 해주셨고요. 엔캠도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살짝 부정적인 이야기 함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